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27일 새벽에 방송할 내용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 받으십시오. 국민의 힘, 이준석 힘, 유승민 힘 하고 가겠습니다. 국힘 제3차 토론이 9시부터 11시까지 했는데요. 징글징글합니다. 8명이 너무 많아요. 토론이 안 돼요. 요번에 4분 주도권, 5분 주도권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화려하게 깨지는 윤석열을 받고, 역시 토론과 논리와 지식은 유승민이가 압권이었고 홍준표도 꽤 잘했고, 또 안상수가 마지막에 대히트를 한번 치며 끝났죠. 그렇죠. 일단은 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오늘 핵심 하이라이트를 한 서너 개 올리고 평론을 하겠습니다. 고고 하십시다. 검찰, 그러니까 이 특검의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하셨죠. 네네.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하셨고요. 네. 검찰총장을 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계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30년, 또 국고 손실에 대해서 1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3년, 네. 토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형을 살고 계시고요. 네. 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한 거다라고 이제 늘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했던 그게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잘하고 옳은 일이고 뭐 잘못한 일이 법과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한 양형 거다. 기준표대로 예.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검찰의 그 재판에서의 구형도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예. 다 구간이 있어가지고 알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법에 따라서 한 기계적으로 거다. 나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한 거다. 네. 그러면 법원도 역시 오케이, 구간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하게 돼 있고요. 예. 네.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예. 좀 대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45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은 사면해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말씀하십니까?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면은 정치적인 알겠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예. 네. 1호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의 네.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계획. 대북 계획인데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내야 되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 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원래 작게 5027, 5029 다 있었는데 이게 다 폐기되고 네. 작게 5015가 2016년도 마지막으로 생겼어요. 네. 여태 모든 한미사령부가 연합사령부가 작전계획을 세울 때는 남침을 전제로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게 5015는 남침하기 전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북의 핵미사일이나 그게 발사 징후가 가장 커질 때 먼저 핵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심을 해야죠. 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사흘 전에 네. 주택 청약 가점 네. 5점과 국민연금 크레딧 네. 그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그 자료가 예. 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젊은 새하고 사람들하고 공약이 똑같이 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발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니 그 인터뷰하는 그 과정과 인터뷰 대상자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 아니 공약에 인터뷰 도출되는 대상자 명단만 잔뜩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 했노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니요, 곤란하다. 사람 이름 다 이래가지고. 지우고 그 증거를 자료를 달라 그러시니까 아니, 그럼 그거를 뭐 아니 저희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아니, 그 그렇게 인터뷰를 안 하고 그러면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게 그거를 아니라 우리 자료를 유보님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굳이 왜 안 주시냐 이거죠.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궁금하면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주신다 한 것이고. 그래서 안 주시니까 아니, 제가 그 드린 정도면은 된 말씀이에요. 거지 세상에 예. 그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렇게 보여준 성의를 갖다가 아니요, 어떻게 그날 그런 식으로 분명히 전 생각하고 주신다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뭘 주겠다고 한 겁니까? 그 서로 간에 그날 좀 그날 의견 차이가 영상 좀 있는 남아 것 있으니까 한번 같은데. 보세요. 공약에 도출되는 예. 과정을 아니,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주도권이니까 했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제명이든 뭐 출당이든 예. 또 지금 본인이 저도 이 당 생활을 얼마 안 해봐가지고 아니,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저는 어쨌든 예. 그 국민의힘 당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게 네. 탈당 그래 나가는 게 탈당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탈당은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아니 근데 탈당이 맞다. 탈당제를 접수해서 받아줘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출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징계 지도부가 조치를 말하는 그걸 거 지도부가 한 데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묻잖아요. 글쎄 뭐 지도부가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 있으면 다른 대리하는 사람도 네. 있죠. 제가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사건에 이 게이트에 연루된 걸 보니까 이 자리에 우리 뭐 검사님 출신, 판사님 출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안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그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 그거야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저기 윤석열 후보님 아닙니까? 그 수사팀장이셨으니까.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 이제 하시고.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네. 30초 찬스를 드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 하시려면 하시고 그 아니, 사이에 말씀 듣겠다고 양해를 들어보고 하시면 하려고. 듣겠습니다. 30초입니다. 저도 뭐 이 자리가 선거를 위한 공방인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초유의 일에 대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판검사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묵묵하게 정말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또 유승민 후보님도 부친과 형님이 다 법관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화천대유 사건에 연루된 우리나라 아니 화천대유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출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뭘 그러세요? 됐어요. 하여간 네. 이게 무슨 저 일반적인 판검사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어차피 관련되는 화천대유도 사람들, 판검사가 수사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관련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판검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도 뭐 우리 윤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판검사님들도 다 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중 처벌이 다 돼야 돼요. 나쁜 놈들이지. 판검사에서 평생 갑질하고 살다가 어디 겨우 저 사기꾼들 하는 데 가서 월급이나 다 처먹고 살고 말이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도 없어 하는 그 청년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지금 이 자영업자들 전부 다 문 닫고 길바닥에 나서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권력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되느냐 말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 잘 보셨습니까? 2시간 보는 게 저는 고역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웃음이 몇 번 나왔어요. 웃음이. 당황하는 눈빛, 거칠은 언사. 그죠? 하이라이트가 홍준표가 여보시오 윤석열 당신 작게 5015를 아느냐 그랬더니 네. 작게 501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참을 그 침묵을 지키죠. 윤석열이가 모른다는 거죠. 이 작게 5015 뭐 이거는 우리가 일반 그 지식인들이 신문만 제대로 봐도 다 아는 거죠. 작게 5015는 참수 작전이에요.
과거에 김정은이의 참수 작전이고 또 현재 김정은 과거에 김정일이의 참수 작전이었고 현재는 김정은의 참수 작전이에요. 선제적으로 한미 연합사가 북한을 쫓게 부신다 이런 거죠. 기존에 작게 50, 29 이런 거 많았죠, 그죠? 그런 건 방어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5015는 김정일 참수 작전이에요. 김정은 참수 작전이었고 이걸 다 작게 5015가 비밀인 것이 이제 몇 년 전에 밝혀지죠. 박근혜 때 이게 형성된 거니까. 그리고 핵심 시설, 북한의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선제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할 기회가 있고 또는 미국을 공격할 기회가 있으면은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군사시설과 행정시설을 700곳을 유사시에 선제 타격해서 북한을 참수하고 북한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이걸 몰랐다. 홍준표가 입이 버리죠. 됐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검사 26년 했으면은 신문 읽을 시간도 많았고 술 먹을 시간도 많은데 이런 걸 모른다는 게 기가 찰 일이죠. 제가 일부러 윤석열을 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승민이가 보면은 당신 박근혜 대통령을 49년 구형한 사람 아니냐? 박영수 특검의 행동대장 팀장 아니었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구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 지금 사면론이 등등한데, 비등한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당시에 45년은 기계적으로 검사로서의 한 거고, 이제는 국민들도 원하니 사면을 시키는 게 맞다. 이 정도면 고생 많이 하셨으니 댁에 가셔야 한다. 핵심은 이게 아니죠. 유승민이가 원했던 거는 사과를 원했던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어떻게 가혹하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나는 탄핵을 주도한 사람 맞다. 그렇지만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을 49년 동안 깜빵에 집어넣을 거라고 난 상상을 못했다. 유승민은 그 말이죠. 묵시적 청탁법, 경제적 공동체, 관심법. 그게 어디 기계적이 되죠?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죠. 조사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TK 꼴통들이나 수국 꼴통이나 쓰레기 보수 우파 유튜버들 박근혜를 빠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니까 사면해줘야 돼요. 댁에 가셔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그 참사가 일어났던 거죠. 지난 5년 동안. 고고TV는 박근혜 탄핵을 정치적인 결과로 보고 탄핵으로 끝내야 됐다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탄핵은 국민의 요구에 의한 정치적인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는 박근혜가 집에서 제대로 살게 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안상수가 마지막 판에 한번 히트를 치죠. 이 건판 이 새끼들이 말이야, 더러운 권력으로, 권력 갑질을 하다가 퇴임하고 나서는 사기꾼들한테 붙어가지고, 다 헤쳐먹었다. 이게 판검사들의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저기 우리 여기도 많지 않느냐. 판검사 출신들 여기 수두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가운데 끼어들죠. 유승민 당신 아버지나 형도 판검사 출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검사를 매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승민은 그러죠. 여보시오. 내가 일반적으로 판검사를 말한 거야? 지금 하천대유에 끼어있고 하천대유 사기꾼들한테 들붙어가지고 나라를 거들내고 일반 서민의 고의를 빤 놈들을 말하는 거지. 그럴 때는 윤석열 계속 깡짜를 피우죠. 그죠? 지금 이거 윤석열이가 검사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라 그래서 판검사를 갖다가 비호하면 안 돼요. 물론 판검사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검사들, 판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100명이면은 10명이면 1명뿐이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판검사들이 초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야.
다 합하면 복지활동까지 있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호의호식하고 권력 갑질을 하고 사람을 때려잡던 것들이 퇴임하자마자 정관대우로 말이지 한 달에 몇 억씩 받는 고문료를 받고 요번에 박영수 같은 놈은 수상 쉽게 말해서 윤석열의 대장 박영수가 그 사기꾼 수산업자 사기꾼 하천대유 이재명한테 들러붙어서 지금 해먹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더럽다는 거죠. 하천대유 그 따지고 보면 경찰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퇴임 경찰들은 현직 경찰들도 검판세들이 그렇게 해먹는 거면은 경찰들이 안 들어갈 리가 없죠. 지역에서.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어. 윤석열이가. 그 다음에 오늘 그 전체적으로 쭉 보면 4분 가지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그 황교안은 당장 쫓아내야 되고 안상수는 오늘 마지막에 히트 쳤지만 안상수는 나가야 되고 원희룡도 그런 식으로 토론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재형이도 뭐 유승민한테 말이지 당신이 통합을 안 돼가지고 야권 분열을 일어났지 않느냐 그러더니 저기 황교안 씨 있어. 황교안 씨 있어요. 그때 바른당이 우리 바미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된 거 그게 지금 국힘의 힘이에요. 거기가 이준석이도 나오고 오세훈이도 나왔어요. 최재형은 그러면 불과 6개월 전에 일어났던 1년 전에 일어났던 정치 이 역사를 몰라. 그리고 열심히 유승민을 공격할 걸 갖고 나왔는데 다 대치를 당해. 특히 윤석열이 같은 경우가 유승민한테 공격을 하죠. 오늘 열받았다는 거야. 너희가 말이야 내 공약을 갖다가 내가 너 걸 뺏겼다고? 군 가산점 5점을 뺏겼다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원고지를 막 뽑아왔어. 윤석열 캠프에서 준 거야. 오늘 가서 이거 공격하세요. 이게 유승민의 약점이에요. 영락없이 유승민한테 대치기를 당하죠. 외워온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치적인 그 사회적인 고찰이 없었기 때문에 유승민한테 말하는 족족 공격을 당하죠. 윤석열은 되게 흥분하죠. 유승민하고 토론 붙을 때는 아니 어떻게 그따구지 이런 말도 나오죠. 왜 그 군가산점 자료 준다 그러더니 명단만 좋냐 하더니 명단 준 거면 됐지. 뭐 더 이상 어떻게 주느냐. 그따구 그거 가지고 말이지.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시비를 걸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이제 윤석열의 차례가 되니까 묻겠어. 유승민 씨. 과거에는 말이지 1만 원 공약 또는 뭐 복지 공약 또 부가세 공약 이런 걸 묻던데 그렇게 한 거지. 지금 말을 바꿨어.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는 거죠. 그죠? 누진세라는 것도 자기가 과거에 그걸 주장했다. 유승민이가. 근데 문재인이가 누진세를 너무 했으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 부가세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 말하기를 그런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부자들한테만 지금 누진세가 올라갈 거고 상속세, 양도세, 누진세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공평한 방법이 부가세를 갖다 올리는 게 공평하다. 그래서 대치기 당하고 만 원의 최저시급 만 원의 공약 그것도 말을 하니까 유승민이가 답하려니까 시간이 없었고 오늘 그 윤석열이가 보면 유승민이만 공격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캠프 걔네들이 되게 문제라니까. 윤석열은 뭔지 몰라. 지가 뿔 따고 와가지고 나 오늘 가서 유승민만 공격할래 그랬을지 몰라도 유승민하고 정책 가지고 논쟁 붙으면 100점 100패예요. 거기 있는 8명들 다. 그러니까 홍준표도 피해가잖아요. 유승민을. 그리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오늘 케미가 맞죠. 그거 발견 못했으면 여러분들 정치 모르는 거예요. 오늘 2시간 동안 그 토론할지 보면 홍준표가 유승민을 안 건드려요. 자극을 안 해요. 유승민도 홍준표를 자극을 안 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둘이 이강 가자. 그리고 와서 붙자. 그거에 지금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강제끼리 건드리지 말자. 윤석열만 쪼자. 1등만 이제 무너뜨리자. 그거예요. 윤석열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윤석열이는 공부를 더 해와야 되고
정치인을 상대를 대하는 것, 특히 우리 국힘 정치인들을 대하는 거를 제대로 그 인식을 하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1차 토론이 지금 3번 남았죠? 그죠? 가면 갈수록 계속 한 개씩, 2개씩 토론할 때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응?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첫 번째 조롱거리. 작게 501호를 몰라. 이런 사람의 군통수권자가 어떻게 되며 대통령이 됐겠느냐. 지식인들은 다 그럴 거예요. 대깨윤들은 501을 몰라온다고 무슨 대통령 안 돼? 이런 또 궤변을 늘어놓고 쓰레기 보수우파 유튜버들은 또 윤석열 드디어 유승민을 조지다. 또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조롱거리가 뭐예요? 당신 45년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이라는 발판으로 삼아서 그 쓰레기 자유 우파 유튜버들하고 태극기 부대를 갖다가 등에 엎으려고 그런다? 이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응? 입 벌어지고 오늘 참 재미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은. 허벌나게 당해 오늘도 윤석열 씩씩거리고 오늘 홍보 많이 하더라고. 막 이러더라고. 액션도 커가면서 이제 4차 토론엔 그게 더 나오겠죠? 나오면 나올수록 윤석열은 넘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